자격증이 없으면서 뭐 2만 원 받으면서 상담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거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이 기회에 정확히 아셨다가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캡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랜만에 돌아온 Q&A 시간입니다. 네. 지난번에 했던 Q&A는 정신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심리상담 Q&A 시간인데요. 네. 댓글 보니까 이 심리상담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런 양떼분들을 위해서 아예 질문들을 모아서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기본적인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심리 상담사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요? 신체적인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것처럼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중독 혹은 대인관계 문제 등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데 심리 상담 또한 뭐 외과, 내과, 소아과, 뭐 정형외과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병원처럼 아동 전문,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부부와 가족 혹은 여성 등 대상자별로 나눌 수도 있고 도형이나 원예, 미술과 음악 등 도구별로 나눌 수도 있고 상담 기간, 그리고 연령, 구성 인원과 조력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심리 상담사는 다양한 도구, 심리 검사,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상 행동 교정 및 해결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생활과 원활한 대인관계 적응을 돕는 상담 전문가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가 다른 점이 뭐냐? 제가 볼 때 제일 큰 차이는 병이냐 힘듦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아니면은 공황장애 같은 불안장애 혹은 뭐 불면, 수면장애 뭐 이런 장애라는 게 붙는 질병으로 진단받을 케이스는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제대로 약물 치료 및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좀 힘들어.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내가 적응 기술도 좀 딸리는 것 같고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가이드나 힘듦에 대한 호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심리상담센터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진짜 검증된 심리 상담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어떤 상담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마인드 카페 그 원장님이 나와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에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주는 학회가 심리상담계에서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그렇죠. 이게, 한국상담심리학회. 네, 이게 1급, 2급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이것 또한 1급, 2급이 있습니다. 한국상담학회.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 그러니까 상담심리 쪽은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가 있고 네. 임상심리학회는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있고 또 하나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뭐 이런 또 그 상담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네. 계시네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분들이 아마 저희랑 같이 그쵸. 병원에서 네, 트레이닝을 네. 받았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기. 우리 뭐 뭔가를 고를 때 꼭 후기 리뷰 보잖아요. 그렇죠. 후기를 보면은 이분이 괜찮은지 아니면 좀 이상한지 네.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별 특화된 증상이나 상황을 확인하는 것. 네. 어딘가에 좀 더 특화된 상담을 하시는 분인지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과정이 있으면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공증되어 있는 학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학회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셨다가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그 학회에서 이제 인증을 받으신 분인지를 그렇죠.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캡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막 나올 때. 왜냐하면은 맞아요. 말을 살짝 바꾸나 이상한 학회들 많거든요. 진짜. 저도 읽으면서 헷갈려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와 그러니까.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굉장히 헷갈립니다. 요 지금 나가는 자막으로 나가는 요 학회 이거 이름은 좀 명확하게 캡처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좋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 기록이 남을까봐 이제 무섭다. 뭐 저희한테도 맨날 하시는 말씀들인데 기본적으로 의료 기록이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의사가 남기는 기록이죠. 네. 근데 의료 기록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도 연락을 못 할 수가 봅니다. 네.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병원도 아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센터에서 의료 기록이라는 게 없죠, 사실. 그렇죠. 기록이란 게 없고 그 기록에 대해서 뭐 누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없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내용의 어떤 비밀 보장, 그럼 어떤 식으로 해주실 거냐, 뭐 예. 이렇게 또 투명성과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안전이 위협되는 등의 어떤 예외 상황에서는 내담자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해 타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고요. 마인드 카페를 비롯한 전문 심리 상담 센터에서는 상담 전에 이제 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지를 하고 동의받고 서약도 받아요. 그래서 내담자나 타인의 생명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 등에 준하는 예외 상황을 제외한 모든 내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 이제 민감한 부분이죠. 네, 프라이스. 이 심리 상담 가격대가 궁금하다. 네. 심리 상담 센터는 정찰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을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심리 상담 가격대는 센터마다 다 다르는데 네. 평균적으로 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심리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의 급수 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네. 사실 근데 자격증이 없으면서 뭐 2만 원 받으면서 상담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거 가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 정확히 캡처하셨다가 꼭 가시기 전에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심리 상담을 예약했어요. 상담 전에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사실 네. 이 상담을 끌어나가는 거는 이게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몫이 아니라 네. 상담을 하시는 분의 그 숙제인 거죠. 그렇죠. 이게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시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렇죠.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중요한 문제를 숨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정보를 준 만큼 내가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솔직하게 많이 오픈하고 얘기한 만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거 좀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라뽀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뽀가 형성된 이후에 어떤 것만 좀 유의하시면 좋겠냐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그렇죠. 네. 칭찬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더 나의 어떤 안 좋은 모습. 뭐 예를 들어서 중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술을 먹었는데도 안 먹은 척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많이 나를 오픈을 해야지 내가 돈을 낸 만큼 충분한 상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 솔직한 나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방향이나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은 상담사분의 몫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인드 카페 심리 상담만의 장점이 있죠. 무자격증 혹은 민간 자격증으로만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네 가지 네. 그 공인된 기관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 관련 학력을 갖춘 전문가만 채용하고 있고요. 네. 상담사 자격 요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100%도 아닙니다. 300% 환불을 진행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장한다 이런 말이네요. 네. 특화 분야와 후기가 투명히 공개되기 때문에 상담 진행 전에 내가 어떤 상담과 상담 받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성향도 파악하고 나와의 맞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전문 분야가 각각 다 다르거든요. 우울, 불안, 뭐 가족, 연애, 직장, 학업 등등 그 경험을 갖춘 전문가만 선별해서 만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투명성, 내담자의 실제 후기 및 별점을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고요. 네. 특히 이제 정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상담 이후에 갑자기 뭐 추가 비용을 내라든지 전문가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다든지 뭐 이런 비용 변경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담 급수 그리고 상담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담사분의 경력에 따라서 맞춰서 정찰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마인드 카페에서는 또 하나 이제 비대면 상담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면 상담 대비해서 30에서 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중요한데 네. 마인드 카페 부설 심리연구소에서 모든 상담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이론부터 이제 기법 교육, 사례 회의, 스터디 진행 뭐 해가지고 역량 검증을 하고요. 내담자 만족도 평가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기별로 항상 우수한 전문가, 이달의 전문가를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분들에게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들을 또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네. 마인드 카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본명으로 상담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를 오픈하지 않고도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노출하는 만큼만 상담사가 인지하고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나 이름 뭐 이런 걸 공개하지 않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마인드 카페가 이 익명성에 대한 보장으로 그렇죠.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나를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접근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6개월간 양떼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나름 저희가 뭐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연, 질문들 항상 챙겨보고 모아두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6개월 뒤에 또 새로운 Q&A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